그날따라 에어컨이 고장이었죠. 마트 안은 땀과 과일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복숭아를 고르고 있었는데 손이 미끄러져 한 알이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허리를 숙이는데 누군가 먼저 주워 올렸어요. 이거.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의 손등 위로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고 검게 탄 피부 사이로 땀방울이 흘렀죠. 복숭아를 건네받으면서 우리 손등이 스쳤어요. 뜨거웠습니다. 과일 때문인지 그 사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동자가 제 얼굴을 훑고 지나갔어요. 목선, 쇄골, 그 아래까지. 3초였을까요? 그런데 그 짧은 시선 속에서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이 남자도 외롭다는 걸, 그리고 나도 목마르다는 걸. 캐셔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째였어요. 손님들 얼굴은 다 비슷비슷했죠. 바코드 찍고, 계산하고, 감사합니다 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달랐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쯤이면 어김없이 나타났거든요. 장바구니엔 항상 똑같은 것들 라면 3개, 계란 1판, 소주 2병. 혼자 사세요? 물어볼 뻔했지만 참았어요. 53살 먹은 여자가 무슨 수작이냐 싶어서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복숭아, 어디 있어요? 그가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저쪽 과일 코너요. 같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잘 모르겠어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쿵은 과장이죠. 그냥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달까요. 과일 코너까지 따라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축축하게 땀에 젖은 회색 셔츠, 어깨 라인이 선명했죠. 팔을 들어 복숭아를 집을 때 팔뚝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이게 잘 익은 건가요? 그가 복숭아를 코앞에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향이 진하고 꼭지 부분이 말랑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만져보세요. 그가 제 손에 복숭아를 쥐어줬어요. 손가락 끝이 스쳤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 뜨거웠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그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여기 자주 오시죠? 매번 봤어요. 네, 여기서 일해요. 알아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오는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남자, 나를 보러 온 거였어요. 손님, 저는 홍만기예요. 57살, 혼자 살아요. 명함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홍만기, 퀵서비스 기사. 명함 모서리가 땀에 젖어 있었죠. 전화,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요? 복숭아 고르는 법 좀 더 배우고 싶어서요. 그의 눈빛이 제 입술을 훑고 지나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전화번호 끝자리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죠. 다시 물어보라는 뜻인가. 거울을 봤어요. 처진 눈꺼풀, 팔자주름, 굵어진 허리둘레. 이 나이에 무슨.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쪽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어요. 그의 손등, 핏줄, 땀냄새, 낮은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죠. 혹시 내일도 올까? 핸드폰을 켰어요. 명함 속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한 자리가 모자랐죠. 젠장.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복숭아, 잘 먹었어요. 홍만기였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명함 뒷면 봤어요? 거기 적혀 있었잖아요. 명함을 뒤집었어요.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제 이름 남경자. 언제 이걸? 오늘 계산할 때요. 명찰 봤어요.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고 뜨겁게. 내일도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불 속에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이 나이에 이런 게 가능하긴 한 걸까요? 다음 날 그는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 수요일도 저는 바보처럼 시계만 쳐다봤죠. 7시가 되면 입구 쪽을 힐끔힐끔 보다가 8시가 넘으면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냥 장난이었구나. 스스로에게 타박했습니다. 53살 먹은 여자가 뭘 기대했냐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퇴근하고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데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담배 연기가 희끗하게 피어올랐죠. 누구세요? 경자 씨, 홍만기였어요. 훨씬 수척해져 있었죠. 눈 밑에 그늘이 졌고 턱수염도 며칠은 안 깎은 것 같았어요. 왜 여기? 미안해요. 갑자기 연락 끊어서 그가 담배를 바닥에 비볐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자 씨, 전 남편. 기억하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그 사람 얘기를? 저도 당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숨이 막혔습니다. 15년 전이었어요. 같이 사업하자고 해서 전 재산 넣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빚만 덩그러니 남기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 아내도 그때 떠났어요. 빚쟁이 남편은 못 참겠다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사람, 제 전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저한테 접근한 것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가 고개를 떨궜어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 부인한테라도 빚을 받아내려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복숭아 고르는 법 같은 걸 물어봤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였어요. 그가 다급하게 다가왔어요. 처음엔 그랬지만 경자 씨 보면서 달라졌어요. 마트에서 웃는 모습 보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 보고 거짓말 아니에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뜨거웠죠. 땀으로 축축했어요. 경자 씨도 힘들게 사는 거 알았어요. 그 사람 빚 때문에 딸들 대학도 못 보내고 혼자 악착같이 일하는 거. 어떻게 그걸 알아봤어요. 미안해요. 손을 뿌리쳤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억울함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한테 빚 갚으라고 온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하세요. 저는 아니에요. 그가 벽에 등을 기댔어요. 힘없이 주저앉았죠. 그냥 경자 씨가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15년 동안 아무도 날 안아주지 않았어요. 경자 씨 손 닿았을 때 그게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세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죠. 딸들은 결혼해서 떠났고 제 전 남편은 증발했어요. 그래도 거짓말로 시작한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마음은 진짜예요. 경자 씨, 바람이 불었어요. 그의 담배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들어가세요. 경자 씨, 다신 오지 마세요. 등을 돌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밉다기보다는 제 인생이 억울했어요. 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상처받아야 하는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럼 사라질게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내일 마트 뒤 공터에서 낮 12시.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공터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한여름 햇살이 아스팔트를 녹이고 있었죠. 저는 그늘 아래 서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어요. 끊은 지 5년 됐는데 어젯밤 편의점에서 샀더라고요. 연기를 들이마시니 목이 따갑고 눈물이 났습니다. 담배 피우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홍만기였어요. 헬멧을 손에 들고 서 있었죠.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온 모양이었어요. 옛날엔 피웠어요. 저도 끊었는데 어젯밤에 다시 폈어요. 그가 옆에 섰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담배만 피웠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더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죠. 그 빚이 얼마예요? 3천만 원. 생각보다 적었어요. 제 전남편이 남긴 빚은 8천만 원이었거든요. 아직도 2천만 원이 남아 있었죠. 제가 갚을게요. 뭐라고요? 그 사람 부인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죠. 담배를 바닥에 비볐어요. 구두굽으로 꾹꾹 눌러 껐습니다. 경자 씨, 그건 대신 조건이 있어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봤어요.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걸로 끝이에요. 싫어요. 뭐라고요? 전 싫다고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땀 냄새가 났죠. 짙고 진한 남자 냄새였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경자 씨가 필요해요. 장난하지 마세요. 장난 아니에요. 그의 손이 제 팔을 잡았어요. 뜨거웠어요. 햇볕에 달궈진 것처럼 뜨겁고 거칠었죠. 그날 밤 계속 생각했어요. 경자 씨 손 닿았을 때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본 온기인지. 나요. 안 나요. 그가 더 가까이 왔어요. 얼굴이 너무 가까웠어요. 숨소리가 들렸죠. 거칠고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숨소리. 경자 씨도 외로운 거 알아요. 마트에서 일할 때 눈빛 봤어요. 손님들한테 웃지만 눈은 안 웃더라고요. 가슴이 조여왔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전화했을 때도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잖아요. 그건 저도 떨렸어요.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어요. 거친 손바닥이 피부에 닿았죠. 굳은 살이 베긴 손가락이 천천히 귀 밑을 쓸어내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경자 씨, 저한테 기회 한 번만 주세요. 무슨 기회요? 같이 밥 먹어요. 그냥 밥 한 끼만.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더라고요. 53년을 살면서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 앞에선 자꾸 무너졌어요. 밥 먹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모르죠. 근데 안 해보면 더 후회할 것 같아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땀으로 젖은 손바닥이 제 손을 꽉 쥐었죠. 경자 씨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안 해보면 나중에 그때 한번 믿어볼 걸 하면서 후회할 것 같지 않아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말이 맞았거든요. 일주일만이에요. 예? 일주일 동안만 밥 먹어줄게요. 그 뒤엔 제가 판단할 거예요. 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57살 남자가 소년처럼 웃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조건 있어요. 뭐든지요. 제 딸들한테 말하지 말아요. 얘네들 알면 난리 날 거예요. 알겠어요. 그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손만 잡은 채로. 손 나요. 좀 더 잡고 싶은데. 사람들 봐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손을 빼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손을 뗀 순간 허전하더라고요.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마트 앞에서 만나요. 네. 그가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헬멧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봤죠. 경자 씨. 왜요? 오늘 너무 예뻐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몰고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가능하구나. 핸드폰을 꺼내 거울 모드로 얼굴을 비춰봤어요. 주름진 눈가, 처진 입꼬리, 검버섯.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덜 늙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착각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옷장 앞에서 1시간을 보냈어요. 입어봤다 벗고, 입어봤다 벗고, 결국 제일 무난한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 치마를 골랐죠. 거울 앞에 선이 촌스러워 보였어요. 에이, 뭐 어때?
립스틱을 바르다가 손이 떨려서 삐뚤어졌어요. 휴지로 닦고 다시 발랐죠. 마트 앞에 7시 정각에 도착했어요. 홍만기는 벌써 와 있었어요. 깨끗한 흰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죠. 머리도 깔끔하게 넘겨 빗었고요. 경자 씨, 그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오늘 되게 예쁘네요. 거짓말 그만해요. 진짜예요. 립스틱 바르셨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어디 가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조용하고 음식 맛있는데 그의 차는 낡은 소나타였어요. 조수석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차 안에선 방향제 냄새가 났죠. 식당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한정식집이었어요. 테이블은 4개뿐이었고 우리 말고는 손님이 없었죠. 주인 할머니가 반찬을 하나씩 내오셨어요. 여기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자주 와요? 혼자 올 때 가끔.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젓가락질만 달그락거렸죠. 그런데 밥상 아래에서 그의 무릎이 제 무릎에 스쳤어요. 움찔했어요. 그는 모른 척 반찬을 집었지만 귀가 빨개져 있었죠. 경자 씨, 김치 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국 싱거우면 소금. 괜찮다니까요. 또 무릎이 스쳤어요. 이번엔 더 오래 닿아 있었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저기. 네. 무릎 좀. 아, 죄송해요. 그가 황급히 다리를 옮겼어요. 그런데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죠. 굴러떨어진 젓가락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데 저도 동시에 숙였어요. 머리가 부딪힐 뻔했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죠. 코끝이 닿을 정도로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경자 씨. 예? 입술에 밥풀 붙었어요. 어디요? 여기. 그의 손가락이 제 입꼬리를 스쳤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숨이 막혔어요. 떼졌어요. 그가 손을 거뒀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죠. 고마워요. 아니에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밥맛이 하나도 안 났어요.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가슴만 두근거렸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가 물었어요. 경자 씨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위험해요. 밤늦었잖아요. 집 가까워요. 그래도 결국 차에 탔어요. 차 안은 좁았어요. 그의 체취가 진하게 느껴졌죠. 땀과 비누 냄새가 섞인 집 앞에 도착했어요. 잘 들어가세요. 네. 손잡이를 잡았는데 열리지 않았어요. 저기, 경자 씨. 네.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죠. 내일도 괜찮을까요?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일도 만나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경자 씨, 돌아봤어요. 그가 차창을 내리고 있었죠. 꿈 꿔요. 좋은 꿈. 네. 현관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죠. 가슴이 계속 뛰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죠.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내일 봬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썼어요. 네, 내일 봐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자꾸 그의 손가락이 떠올랐죠. 제 입꼬리를 스쳤을 때의 그 감촉, 따뜻하고 조심스럽고 떨리던 손가락.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53살 먹은 여자가 뭐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타박했지만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못 자요?
저도요. 답장을 보냈어요. 왜 안 자요? 경자 씨 생각 중이에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자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요. 알겠어요. 근데 경자 씨. 네. 오늘 진짜 예뻤어요. 핸드폰을 끄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슴이 아프지 않았죠.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리는 매일 만났죠. 식당에서, 공원에서, 강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고, 어깨가 스쳤고, 가끔은 그의 차 안에서 말없이 앉아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8일째 되던 날,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제네시스였죠. 차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렸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오랜만이네, 경자야. 그는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8년이 지났지만 크게 변하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더 좋아 보였어요. 비싼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왜 왔어요? 홍만기 만난다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다 알아. 내가 요새 남자 만나고 다닌다는 거. 그가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연기를 내뿜으며 저를 훑어봤죠. 하필이면 홍만기냐? 그 새끼가 뭐가 좋아서.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상관 있지. 내 여자였잖아. 이혼했잖아요. 소리쳤어요. 그가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죠. 경자야, 홍만기 그 새끼 왜 너한테 접근했는지 알아? 알아요. 진짜 아냐? 그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 새끼, 너한테 빚 받아내려고 꼬신 거야.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내가 15년 전에 그 새끼 돈 먹었거든. 근데 지금까지도 날 찾아다니더라고. 복수하겠다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홍만기가 처음엔 그런 이유로 접근했다는 걸. 근데 이젠 아니라고, 진심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경자야, 정신 차려. 너 나이가 몇인데 남자한테 속아? 닥쳐요. 홍만기 그 새끼 요새 뭐 하는지 알아? 택배 아르바이트해. 하루 10시간씩 일해도 월급 200도 안 돼. 그런 놈이 내 앞에선 밥 사주고 차 태워주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가 줬어. 그 새끼한테 500만 원 줬거든. 경자 너 꼬셔서 빚 받아내라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거짓말이에요. 경자야. 그가 제 턱을 잡았어요. 그 새끼 말고 나한테 와.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 같은 인간이랑 다신 안 살아요. 그래? 그럼 딸들한테 말해야겠네. 엄마가 노총각이랑 밤마다 데이트한다고. 숨이 막혔어요.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난 애들 아빠잖아. 전화 한 통이면 돼. 그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큰애한테 할까? 작은애한테 할까? 하지 마요. 그럼 홍만기 끊어. 지금 당장.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웃으며 차에 올라탔어요. 3일 줄게. 3일 안에 끊어. 안 그러면 딸들한테 다 까발린다. 차가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홍만기였어요. 경자 씨, 오늘 저녁에. 오늘은 안 돼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피곤해서.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경자 씨,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오지 마세요. 소리쳤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죠. 경자 씨, 당분간 연락하지 마요. 왜요? 무슨 일이?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불도 다 끄고 이불을 뒤집었었죠.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500만 원. 그 돈으로 저한테 밥 사주고 차 태워주고 웃어준 거였어요. 전부 거짓이었던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역시 이 나이에 사랑 같은 건 없어. 다음 날 새벽, 문 앞에서 소리가 났어요.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소리였죠. 경자씨, 경자씨, 문 좀 열어주세요. 홍만기였어요. 제발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문 앞에 바짝 붙어 섰어요. 저 잘못했으면 사과할게요. 뭐가 문제인지만 말해주세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경자씨, 제발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루만 더 기다릴게요. 내일 꼭 만나주세요. 제발.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문 앞에는 편의점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복숭아 2알이 들어 있었죠. 젠장. 복숭아를 꺼내 깨물었어요. 달콤한 즙이 입안에 퍼졌지만 눈물이 더 많이 흘렀어요. 핸드폰을 켰어요. 문자가 20통 넘게 와 있었죠. 전부 그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문자를 열었어요. 경자씨, 오해하신 거면 풀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미칠 것 같아요. 내일 꼭 만나주세요. 제발.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이불 속에서 복숭아를 안고 울었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3일째 되던 날, 딸들이 찾아왔어요. 큰 딸 수진이와 작은 딸 은지였죠. 둘 다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왜 갑자기? 앉아요. 할 얘기 있어. 수진이가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전 남편이 말했구나 싶었어요. 엄마, 요새 남자 만나? 얼굴이 하얘졌어요. 누가 그래? 아빠가 전화했어. 엄마가 이상한 남자랑 만나고 다닌다고. 은지가 팔짱을 꼈어요. 엄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요. 아빠가 사진까지 보냈어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사진 속엔 제가 홍만기와 손잡고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숨이 막혔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저런 짓을 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창피한 게 뭐가 있니? 있죠. 엄마가 남자 만나고 다니면 우리가 뭐가 돼요?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애들한테도 말 못하겠어요. 우리 엄마 애인 생겼다고? 애인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냥 친구. 53살 먹은 여자가 남자랑 손잡고 다니는 게 친구예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엄마 외로운 거 이해해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 남자나 만나면 어떡해요? 아무 남자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택배 일해. 둘이 동시에 얼굴을 찌푸렸어요. 택배요? 엄마, 정신 차려요. 그 나이에 택배 일 한다는 건 인생 망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엄마, 돈도 없는 남자 만나서 뭐 하게요? 나중에 또 빚더미 안고 살 거예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아빠도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말문이 막혔어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상처 안 받아.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엄마 얼굴 봐요. 3일 동안 울기만 한 것 같은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 남자랑 헤어져요. 제발. 싫어. 왜요? 그 사람은 나한테 따뜻한 밥을 줬어. 딸들이 멍하니 저를 봤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는데 너희들도 너희 아빠도 그 사람만 내 밥상 차려줬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 사람이 처음이었어. 내 손 잡아주고 내 얘기 들어주고 내가 피곤하다고 하면 먼저 걱정해준 사람. 엄마, 53년 동안 나는 항상 누군가 밥 차려주는 사람이었어. 너희 아빠한테도 너희들한테도.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챙겨줬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너희들은 몰라.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엄마,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진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럼요? 그래도 믿고 싶어. 은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우리 엄마 인생 망치는 거 보기 싫어요. 망치는 게 아니야. 살아보는 거야.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너희들 말 고맙지만 이건 내 선택이야. 엄마, 나가줄래?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딸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결국 둘 다 가방을 들고 일어났죠. 현관문 앞에서 수진이가 돌아봤어요. 엄마, 후회하지 마요. 안 해.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어요. 핸드폰을 켰어요. 홍만기의 문자가 또 와 있었죠. 경자 씨, 내일 마트 뒤 공터에서 기다릴게요. 12시에. 안 오셔도 기다릴게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죠. 이런 모습으로 만날 순 없지.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어요. 옷장을 열어 제일 예쁜 원피스를 꺼냈죠. 딸 결혼식 때 입었던 거였어요. 립스틱도 발랐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은 나아 보였어요. 가자. 끝을 보자. 다음 날 정오, 공터에 도착했어요. 홍만기는 벌써 와 있었어요. 그늘 아래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담배를 버렸어요. 경자 씨, 할 말 있어요. 저도요. 우리는 마주 섰어요. 뜨거운 햇살이 등을 태웠죠. 전 남편이 왔었어요. 알아요. 500만 원 받았다면서요? 나 꽃이라고. 받긴 받았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근데 안 썼어요. 뭐라고요? 그가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다 있어요. 한 푼도 안 썼어요. 봉투 속엔 현금 다발이 그대로 들어 있었죠. 경자 씨한테 쓴 돈은 전부 제 돈이에요. 밤새 택배 뛰어서 번. 눈물이 났어요. 경자 씨, 저 처음엔 잘못 생각했어요. 복수하려고 했던 것도 맞아요. 근데 경자 씨 보면서 달라졌어요. 진심이 됐어요. 한 걸음 다가왔어요. 이제 빚도, 복수도 다 필요 없어요. 경자 씨만 있으면 돼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같이 늙어요. 경자 씨,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바보. 네, 바보예요. 그가 저를 꼭 안았어요. 뜨거웠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죠. 만기 씨. 네,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갈까요? 집에서 해줄래요? 그가 웃었어요. 그럼요. 경자 씨 집이요? 아니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우리 집. 그날부터 홍만기는 제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죠. 밤에만 오고 새벽에 떠났어요. 딸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집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전 남편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죠. 이사 올 때 버리지 못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거였어요. 상자를 열었어요. 낡은 수첩, 명함들, 사진 몇 장. 그 중에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어요. 20년도 더 된 것 같은 바랜 사진이었죠. 회식 자리 같았어요. 전 남편이 중앙에 앉아 있고 주변에 직원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석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의 홍만기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홍만기는 카메라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죠. 제 전 남편 옆에 앉아 있는 여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저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었죠.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사진 뒷면을 뒤집었어요.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죠. 1998년 봄, 회사 창립 2주년. 20년도 더 전 일이었어요. 그때 홍만기는 전 남편 회사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봤던 거죠.
문이 열렸어요. 홍만기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경자 씨, 저 왔어요. 말없이 사진을 내밀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걸 어디서? 당신, 날 알고 있었네요. 20년 전부터 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경자 씨,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도 천천히 제 옆에 앉았죠. 그때 경자 씨가 너무 예뻤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식 자리였는데 경자 씨가 사장 부인으로 왔더라고요. 하얀 원피스 입고 머리 길게 내려뜨리고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그날 계속 쳐다봤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경자 씨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요? 좋아했어요. 20년 동안 숨이 막혔어요. 그 뒤로도 가끔 회사에 오셨잖아요. 점심 도시락 싸들고 전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이 사업 말아먹고 도망갔을 때도 알았어요. 경자 씨가 혼자 빚 갚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 왜 그때 안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전 그때 전 재산 날렸어요. 아내도 떠났고 제 인생도 망가졌는데 어떻게 경자 씨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온 거예요? 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인생 정리하고 왔어요. 빚도 다 갚고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지고 이제는 경자 씨 옆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 같은 걸로 핑계댔어요. 바보. 맞아요. 저 바보예요. 그가 저를 안았어요. 경자 씨, 20년 기다렸어요. 이제 늦었지만 같이 늙어도 될까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무서웠어요. 경자 씨가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이상한 사람 맞잖아요. 맞아요. 그의 품에서 울었어요. 20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만약 그때 그가 다가왔다면 어땠을까요? 제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아니, 어쩌면 지금이 맞는 타이밍인지도 몰랐어요. 젊었을 땐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상처받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겪어야만 진짜 사랑을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경자 씨. 네. 제 통장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왜요? 이제 우리 거니까요. 웃음이 났어요. 통장에 얼마나 있는데요? 별로 없어요. 300만 원쯤? 그걸 왜 알려줘요? 그래도 제가 가진 전부니까요. 그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어요. 경자 씨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주세요. 왜요? 저도 알고 싶어서요. 바보. 네, 바보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주황빛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어요. 만기 씨. 네. 저녁 먹을래요? 뭐 먹고 싶어요? 만기 씨가 해주는 거. 김치찌개 어때요? 좋아요. 그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20년 전 그날, 저도 그를 봤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 옆에 앉아 미소만 짓고 있는 제 모습만 보였죠.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들렸어요. 냄비가 끓는 소리도 들렸죠. 그리고 그의 콧노래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53년 만에 알았어요. 사랑은 화려한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스며드는 거였어요. 경자 씨, 밥 됐어요. 네, 지금 가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상 위에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맛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왜요? 그냥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우리는 별말 없이 먹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말이 없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홍만기의 고향집으로 내려갔어요.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이었죠. 처마 밑에 호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마당엔 감나무가 서 있었어요. 딸들은 반대했어요. 당연했죠.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경자 씨, 여기 앉아요. 홍만기가 마루에 방석을 깔아줬어요. 앉아서 마당을 내려다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죠. 감자 좀 부칠까요? 좋아요. 그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곧 지글지글 기름 익는 소리가 들렸죠. 핸드폰을 꺼냈어요. 딸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잘 지내? 추석 때 올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처음엔 화내던 애들도 이젠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다 됐어요. 홍만기가 접시를 들고 나왔어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감자전이었죠. 먹어봐요.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고소하고 따뜻했어요. 맛있어요? 네, 다행이다. 그가 제 옆에 앉았어요. 어깨가 스쳤죠. 만기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그의 손이 제 손을 덮었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마당 너머로 바람이 불었어요.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죠. 내일 마트 갈 건데 뭐 살까요? 복숭아 살래요? 웃음이 났어요. 또 복숭아예요? 경자 씨랑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잖아요. 기억하죠. 그때 심장 떨렸어요? 떨렸어요. 저도요. 그가 제 머리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만기 씨. 네. 우리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 같이 들어요. 그럼요. 당신 거 말고 내 것도요. 당연하죠.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젠 장바구니엔 당신만 담고 싶네요. 경자 씨. 네. 사랑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53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전 남편도 한 번도 해준 적 없었죠. 저도요. 그가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소년처럼 맑았어요. 내일 몇 시에 갈까요? 10시 어때요? 좋아요. 근데 복숭아만 살 건 아니죠? 당연하죠. 장 봐야죠. 뭐 먹고 싶어요? 만기 씨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그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봤어요. 주황빛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죠. 예쁘네요. 경자 씨가 더 예뻐요. 거짓말. 진짜예요. 멀리서 참새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감잎이 떨어졌죠. 만기 씨. 네. 고마워요. 왜요? 그냥, 다. 그가 웃었어요. 저야말로요. 밤이 깊어갔어요.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손을 잡고 있었죠. 경자 씨, 앉아요? 생각 중이에요. 뭐, 복숭아 몇 개 살지. 2개만 사요. 우리 둘이 먹을 거. 좋아요. 눈을 감았어요. 그의 체온이 옆에서 느껴졌어요. 따뜻했죠. 이게 사랑이구나. 53년 만에 알았어요.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옆에서 숨 쉬는 소리, 손잡은 온기, 함께 먹는 밥, 같이 보는 노을. 그게 전부였어요. 경자 씨. 네. 내일 봐요. 지금 옆에 있잖아요. 그래도 내일도 보고 싶어서요. 웃음이 났어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볼 거예요. 네.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잠들었죠. 내일 아침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갈 거예요. 복숭아 2알을 살 거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같이 먹을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제게는 전부였어요.